코리아 인사이트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규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규탄대회 사를 맡게 된 거룩한 망파제 통합국민대회 홍호수 사무총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가의 예를 표하는 국민의례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보시고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지창은 1절만 회견과 규탄대회를 준비해 주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는데요. 한국교회는 조배숙 의원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소리를 안 내니 국회에서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외롭게 힘들게 싸우고 계시고 있습니다. 안시성 전투, 살수대첩, 귀주대첩, 명랑해전 등. 그런데 국회 조배숙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쉬어도 지금 이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막겠다는 우리의 열기를 꺾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앞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입니까? 악법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법입니다. 제목은 참 좋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상인데 그것을 막는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사상 통제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독재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 막아야 되겠죠? 지난 21대 때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반대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지금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22대 들어와서 다시 또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아냅시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그리고 또 여기 많은 분들 교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들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반대 규탄 대회가 우리 힘을 모으고 앞으로 계속 나갈 때 분명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국회에서 저희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막아내는데 앞장서는 의원님들, 귀한 의원님들 와 계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의원님 어디 계세요? 여기가 울산이 지역구입니다. 울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네. 꼭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고 네. 다음에도 꼭 국회 들어오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기호 의원님 어디 계세요? 아, 우리 한기호님은 강원도십니다. 장성 출신이십니다. 예. 윤상현 의원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스타가 있습니다. 부산의 주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 표현은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잘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왜냐면 그 1시 안에 이게 끝내야 되거든요.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거룩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반드시 이 국회를 관통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혜수 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끝까지 이 악법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시편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계속 막아내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국회 내 방파제로서 끝까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작년 정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상에는 오직 2개의 성만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경기 참여를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작년 봄에 영국 대법원은 여성은 오직 생물학적 여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 반드시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박한수 목사님, 심한보 목사님, 또 우리 홍호수 목사님 전부 말씀드리는 게, 성적인 정체성으로 정말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한번 해주자. 그분들이나 그분 부모님들이나 너무너무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치유의 군단을 만듭시다. 목사님들, 변호사님들, 의사들, 축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분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 군단, 치유 군단을 만들어주시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박한수 목사님 홀리 브리지 네트워크 중심으로 꼭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꼭 해주시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저 전방에서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의힘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저는 군인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군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정상적인 여성과 정상적인 남성으로서 와서 근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있었지만 성전환 수술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송에 휘말리는 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또 생길지 모릅니다. 바로 이 법이 그런 것을 방조하는 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 정말 건전하게 나라를 똑바로 지키게 하려면 이 법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진호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진보당과 연합할 때부터 이 차별금지법 발의는 저는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또 우리 헌법에서 양성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여성가족부를 양성이라는 말을 빼고 성평등 가족부로 바꿀 때부터 우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이재명 정부 나설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우리 6.25 남침 때 우리 기독교계에서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우리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떠한 이재명 정부의 위협이 있더라도 또 손석희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 의원님 잠깐 사진 포토타임 먼저 신속한 보도를 위해서 포토타임 의원님도 쓰시고 먼저 앉아서 찍고 그다음에 일어서 찍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앞에 서주시고 네, 우선 자 피켓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앉아서 먼저 찍고 그다음에 일단 일어서 하겠습니다. 자 피켓 몇 장만 의원님들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몇 장만 걷어서. 네. 여기 현수막 뒤에 계신 분들은 피켓 안 드셔도 돼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먼저.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네, 일단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일어서. 자, 모두 일어서 주세요. 우리 이효희 교수님, 박한수 목사, 기념품 이분들 순서자들 의원님 옆에 좀 서주세요. 순서자분들, 네. 임원분들 앞에 서주시고. 자, 다시 찍겠습니다. 손 피켓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고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아, 됐어.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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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포토타임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목사님 오셨나요? 김선규 목사님. 자, 박하성 목사님. 자, 이제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지 이번 규탄 대회에 모두 발언을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분을 명설교가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시대에도 타협 없는 복음을 외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목회자라 부릅니다. 관까지 들어갔던 아이가 살아나와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고 계시는 홀리 네트워크의 대표신 박한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경제도 팍팍하고 힘든데 울차를 내시고 또 전국 각처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춘차대한 위기 앞에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1월 9일 진보당 비례대표 손설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필요가 없는 엉터리 법안입니다. 그 이유가 있으니 이미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상관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이미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회적 특수 계급도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권리도 없다고 평등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설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가족 사항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그 차별의 대상을 특징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대상을 소수의 범주에 넣어서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악법 지향성입니다. 여기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국민의 정서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썼을 뿐이지 이 용어는 사실 동성애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항이라는 말 또한 동성애를 비롯한 전통 가족 구조에 상식적으로 둘 수 없는 짐승과의 결합, 근친 간의 결합, 실제로 미국에서는 몇 해 전에 친모와 성적 관계를 맺은 기형적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혹은 남자 1명, 여자 2명 등 왜곡된 가족 구성원도 지극히 상식적인 도덕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을 그 범주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의 권리와 우리 자식들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 비판할 권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입막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오적 표현이라는 말은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도입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나 가르침 혹은 자기 자유로운 의사표현조차도 혐오라는 오명을 씌워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되면 교육 현장, 학술 세미나, 강연장, 종교 지도자의 설교나 설법 등 그 어떤 곳에서도
자기의 종교적 신념과 교리적 신념 가르침에 의하여 동성애를 비롯한 왜곡된 성적 결합에 대하여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혐오적 발언으로 범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선설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차별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대다수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역차별 입막음법입니다. 그래서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외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설 의원을 비롯한 발의한 의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엄중함을 깨닫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후대에 몹쓸 짓 하지 말고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여러분들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동성끼리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오면 여러분은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주변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치적 자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양심을 바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한수. 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1대 국회의원이시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오셨던 홍석준 전 의원님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동기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21대 국회의원을 했고 지금 대구 남산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어서라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처음에 국회에 발의된 게 17대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계속 발의가 되었습니다. 스물스물 왜 올라오느냐? 국민들이, 특히 좌파 진보 진영의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21대 때 제가 활동할 때도 역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와 이채희 고인, 서정수 고인, 우리 당 의원 몇 명 있어 기자회견, 여기 계신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나 홍수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역시 열심히 싸울 건데 두 가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특히 교계 지도자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이름이 차별금지법이지 가정파괴법이고 교회 파괴법이고 이틀막법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이제 남성의 몸을 하고 유탕에 들어가도 이제 못 막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동성애를 비판해도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막대한 벌금 맞는데 여러분 이거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름만 아주 아름답게 차별금지법이다 하니까 이게 통과된 이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이번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오늘 손현보 목사 1심 판결이 났는데 선거법으로 인해서 6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판결이 났는데 선거법으로 교회 목사가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돌돌이 일어나고 좌파에서 더욱더
교회를 탄압하는 이런 현실을 깨우기도 하고 우리가 일어나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조배숙 의원님처럼 활동하고 조금 전에 간 이런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때 우리 교계 지도자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 역시 대구 교회에 많이 이제 인사를 드리다 보면은 어떤 교회는 소개시켜주는 교회, 어떤 교회는 소개시켜주지 않는 게 참 다양한데 정말 차별금지법은 자나 우나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려야 되겠죠? 특히 우리 교계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기를 좀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반드시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자들께서는 뒤로 돌아서 앞을 보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맞아.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진평현 운영위원장 기론평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대 석자 교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20대, 30대 여성의 85%가 차별금지법을 알고 지지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77%, 30대 여성의 53%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결과가 났습니다. 이걸 보면 젊은 여성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 예를 들어서 수치심, 불이익, 심지어 성폭행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을 갖고도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목욕탕, 화장실에 들어간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미국 LA 찜질방에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여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주인은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그 앞에서 그 행동이 옳다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똑같은 일이 찜질방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그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을 여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라는 워싱턴 인권위원회의 그 결정과 또 시애틀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면 우리나라 언론에 10군데 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판사는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교도소 문제를 보면 2018년에 여성과 아동에게 성범죄를 한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면서 여성교도소에 가서 4명은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저지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습니다. 트랜스젠더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서 임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전한 사람이 여성 격투기가 나와가지고 상대방의 뇌진탕도 일으켰습니다. 사춘기 지나서 성전환 수술하면 남자 뼈, 남자 근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남자 수영 선수였던 사람이 호르몬 치료한 다음에 2021년 여성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하고 여성 선수들이 일주일에 18번이나 같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학팀이기 때문에 여성 선수들이 학교에 민원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좀 막아달라고. 근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여성 선수들한테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상담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학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하고 여성을 따로 옷을 벗게 하면 차별이고 학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차별금지법은 여성들에게 아주 안 좋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단계에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수치심, 역차별, 성폭행까지 당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여성들이 힘을 합쳐서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인데요. 뭐라고요? 네. 자, 다음 발언자는 거룩한 나라, 북한 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서 회개, 금식, 기도하는 애써 기도운동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슬람권과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생명 존중과 바른 성문화를 위해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도로 한국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다음 세대를 지키고 기도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신 이영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성어가 있습니다. 백설이 만군고내야 송죽의 푸르름을 알고 일이 어려워봐야 장부의 마음을 안다. 백설이 막 휘날릴 때 소나무와 대나무는 계속 푸르릅니다. 그리고 일이 어려우면 장부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모여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가가 정말 빛나고 하늘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큰 산국으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추위에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반대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고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고 이별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설위원 우리가 막연하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선설위원회 이 법 2조 1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이란 남성, 여성, 죄송합니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 그리면 남자, 여자, 성평등, 남성, 여성 평등인데 이 법안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 분류할 수도 없는 많은 성이 있다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 통과되면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여론조사 했어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막 나온 여론조사 결과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이걸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다 가져가시고 이걸 주변에 다 알리셔야 돼요. 국민들한테 알리셔야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바로 알아서 바로 함께 반대해야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거룩한 법보제 신청하시면 무료로 다 배부해 드립니다. 해외까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 만큼 신청하셔서 교회에서 다 보시고 또 국민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론조사 결과 지금부터 이제 어떤 국민들의 의견인지 말하겠습니다.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성별을 분류할 수 없는 많은 성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22%. 반대합니까? 62.2%입니다.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2조 5호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혹은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가 주장하는 게 네 성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내가 시간을 갖다 다 읽지 않아요. 네가
생물학적 남성이어도 네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고, 네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도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넌 바이너리. 나는 무성이야 그러면 무성이고, 나는 성이 젠더 플루이드야. 나는 성이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일 거야. 그러면 그게 네 성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선지국사로 다 나와 있어요.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더한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봤습니다. 타고난 성별인 여성과 남성과 무관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 24.2%, 반대 65.8%. 또 더 심각한 게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왜 심각하냐? 아까 얘기했죠. 성범죄자. 남자인데 여자라 그러고 여자 감옥에 들어가서 4명을 여자 죄수를 성폭행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기 남자인데 여자라 그러고 여자 감옥에 들어가서 2명을 여자를 임신을 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더니 찬성 17.5%, 반대 74.4%. 손설위원이 뭐 85.6%가 찬성한다 그랬는데 설문 내용 공개하십시오. 여기 설문 내용 다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가 지금도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구출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합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다 국민들은 찬성한다 그러죠. 근데 이 안에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네가 주장하는 게 네 성이다, 이거 반대하면 처벌한다 그러면 그거 찬성할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설문 내용 공개하라. 시청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명령이다. 처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예를 든다면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라고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목사님 차별금지법 위반했습니다. 성은 수많은 게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성입니다. 남자 여자 둘밖에 없다니요. 실형하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신앙 양심상 이행할 수 없다 그리고 거부하면 이행강제금 3천만 원, 그 다음 주에 하십시오. 안 하면 또 3천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5억 6천만 원, 2년이면 31억 2천만 원, 3년이면 47억, 그리고 4년이면 62억 64억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문 닫고 목사님 파산되고 나갑니까? 시행령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반복 부상하고 손해배상 빈사가서 또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경우, 악의적인 게 뭐냐? 나는 남자 여자밖에 없다, 동성애는 죄다, 반복해서 얘기하면 악의적인 범죄자라고 주장해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별도의 징벌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우리 교단법상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가대원이나 부교육자가 목사님 우리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설교했어요, 동성애 죄라고 했어요,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면 제기하면 이행명령 내려오면 교회에서는 교단법에 의해서 동성애자는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렇고 대부분의 교단이 그래요. 사역 중지시키면 불이익 취했다고 고발하면 2년 이하의 형사처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목사님 만나러 면회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막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 형사처벌에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 찬성하냐 안 하냐? 찬성 23.3%, 반대 59.4%입니다.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님들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집단 소송 가능하면 1인당 500만 원이면 100명이면 5억 원, 1000명이면 50억 원, 100명이면 500억 원입니다. 10,000명이면 500억 원입니다. 집단 소송이 들어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로 알고 바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단지 여러분들 꼭 잘 활용해 주시기를, 더 자세한 내용들 다 나와 있으니 잘 활용해 주셔서 국민의 뜻을 국민에게 잘 알려주시고 의원실에게도 전화해서 바르게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발언자분들은 3분 이내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을 또 소개합니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서
법조계, 특히 노동계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법무법인 INS 대표로 활동 중이신데요.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가장 보수교단인 합신교단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무장하신 분입니다. 성경과 법률로 무장해서 천하무적이 되신 조영길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전국에서 아이들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반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크게 교회와 국민들을 깨우는 힘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법은 아마 이 21대 국회 내내 발의될 거고 재정위기가 앞으로 3, 4년 계속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나 전국 각처에서 반대 집회할 때 여러분 꼭 나와주시고 또 주위 분들 깨워서 함께 나와서 아직 모르는 성도들과 국민 여러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차별금지법에 그런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법조문에 이 선설의원 3조 안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에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성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안에는 동성애와 성전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괴롭힘도 차별이다라고 해놓고 괴롭힘의 정의는 2조에 되어 있습니다. 2조의 괴롭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차별금지 사유 등을 이유로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렇게 아주 격조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이 고통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범법자가 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민사소송, 이행강제금, 심지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 차별행위가 교육, 경제, 사회 전반에서 금지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유치원부터 모든 대학까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옳다는 얘기만 하게 되고 위험성과 의학적,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부정적인 얘기가 일체 금지되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이 법이 제정된 나라들 보면 동성애 성전환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국가 사회를 망가뜨리는 법이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법입니다. 재앙 같은 법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이제 깨어난 분들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많은 국민들이 모르십니다. 국회의원분들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방문해서 이 독재성을 알려주면 드디어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엄동설 안에 이렇게 국회에 많은 분들이 아이들 손잡고 나와서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악법을 통해서 우리 국가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 애국심 하나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말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이 악한 법, 사람을 차별하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와 가정과 미래와 국가를 망치는 대단히 재앙 같은 법이니 깨어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랑 손에 손잡고 이 법을 막는 집회와 막는 모임에 나와주셔서 우리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 악한 동성애 성전환 독재법 제정하지 않는 최초의 선진국 나라가 돼서 이것으로 망가뜨린 해외 국가도 돕는 그런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와 국민과 교회에 호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낙태 전면 허용과 약물 낙태 반대에 대한 발언을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 이봉화 상임 대표님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형법 개정 없는 만상 낙태 합법화 시도, 국회는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생명, 태아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학살하는 공범이 대령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형법 개정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이라는 뒷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박주민,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안전한 임신 중지라는 위선적인 이름 뒤에서 사실상 만상 낙태까지 합법화하여 태아를 죽이려는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2020년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무려 6년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형법은 손대지 않고 모자보건법만 슬쩍 고치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의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선포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반생명적 입법 시나리오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낙태 약물 도입을 넣고 여당 의원들이 임신 주수 제한 없는 낙태 자유 법안을 쏟아내며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아를 보호하는 마지막 울타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물 낙태가 쉽고 안전하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 불법 약물 복용 여성의 70%가 불안전 유산으로 다시 수술대에 오릅니다. 미국에서는 약물 낙태의 심각한 부작용률이 무려 11%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혈증, 과다출혈과 추가 수술에 이 고통은 오롯이 여성의 몫입니다. 이것이 진정 여성을 위한 법입니까? 이것은 국가의 무책임을 넘어선 철저한 생명 외면일 뿐입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징역형을 받는 나라에서 엄마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화롭게 놀며 때때로 하품도 하며 자라난 이 어린 태아는 그저 죽여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생명을 줄일 권리를 여성의 결정권이라고 기만하는 이 잔인한 가짜 권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낙태 경험 여성의 61%가 주변의 압력에 떠밀려 낙태를 결정합니다. 진정 여성을 위한다면 독한 약물을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낙태를 집안으로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십시오. 국회는 죽음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나와 주십시오. 형법을 우회하는 꼼수 개정을 막기 위한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현재 4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5만 명 마감이 2월 4일입니다. 여러분이 헌법의 주인이 되어 태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4글자를 3번 크게 복창해 주십시오.
형법 개정 없는 모자보건법 꼼수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주수 제한 없는 만상 낙태의 신호를 즉각 폐기하라. 여성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약물 낙태 도입을 전면 철회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폐쇄가 돼야 되고 약속 시간을 안 지키면 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에 자리를 우리가 못 받습니다. 시간들이 많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단체 야전사령관 주효선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박수영 대표님 성명서 앞으로 나와주시고, 부산에서 오신 우리 이병천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전라도를 대표해서 전북에서 오신 임채영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박명용 사무총장이 대전을 대표해서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뒤로 돌아, 저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들께 성명,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1분씩. 죄송합니다. 1분에 끝내야 1시 끝납니다. 자, 이쪽 박명용 사무총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쪽부터. 지영진 변호사님부터. 예, 감사합니다. 사실 2026년 1월 9일에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날 또 하나 우리에게 악법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개척법, 종교단체 회사법이라고 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그 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문에 민법 37조부터 3개의 조문을 바꿔가지고 종교 분리라는 명분으로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그 재산을 국고에 기록시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법을 누가 만들 것인가?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25년 12월 국무회의와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법이 반드시 만들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법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저는 두 가지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만일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목회자들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삭발을 할 것입니다. 4년 전 제 아내가 부산 학생인권 도래를 막기 위해 여성으로서 삭발하는 모습에 참담함과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삭발을 통해 견고한 의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둘째, 삭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법안이 표기될 때까지 무기한 금식할 것을 결단합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3번의 40일 금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장기 금식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을 보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한 목숨을 걸고 이 법안을 막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번 결단은 제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는데 제 아내도 완전히 뜻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와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헌법적이고 망국적인 차별금지법 발의안을 적극 철회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손소리원이 12번째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할 내용은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대통령에게 지목된 몫이 있습니다. 상임위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몫인데 지금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다음 달 5일날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후임으로서 4인이 추천이 됐는데 군인권센터 동성애자 변혁기 피자 이태훈 씨가 추천됐는데 용납할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를 그래서 해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권위 해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말해야 될 것입니다. 임태훈 씨는 대한민국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용법 92조 6항 추임제를 없애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온 자입니다. 그런 자가 국민을 대표하고 차관급인 상임위원이 되고 군인권 보호관이 돼서 전군을 돌아다니면서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는 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군인권 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임태훈을 절대로 지명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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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임채영 목사입니다. 지방에 올라올 때마다 휴게소 화장실에 들리곤 합니다. 다 그렇죠? 안 들리시는 것 같다. 근데 오늘도 역시 화장실에 들렸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 차별금지법과 이 악법들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난 세월 동안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이 대한민국을 이 정부가 자초시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초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다음 세대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일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에서 독소조항만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입니다. 독소조항을 빼더라도 차별금지법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통과시켜놓으면 지금 한 40, 50개 하나님 창조시에 어긋나는 법들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은 들어가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제 순서가 오늘 성명서 낭독인데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성명서도 간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미래 세대 망치는 악법,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즉각 처리하라! 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금 발의한 법안은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의 요구사항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께서 3번씩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손솔 의원은 국가와 우리 미래 세대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반민주적인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처리하라! 하나, 위헌적 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을 즉각 사퇴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202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 가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라! 하나,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 동반자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사법부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 수술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동성원 합법화 헌법 소원을 즉각 각하 기각하라. 2026년 1월 30일 거룩한 반파제 통합국민대회 및 84개 시민단체의 일동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차렷! 이쪽 보셔야지.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규탄대를 다 마쳤고요. 자,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다 일어서세요. 구호하면 이분을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춘천에서 오신 우리 한효관 대표님 모시고 마지막 구호 제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구호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악법 독재 결사반대, 교회 탄압 중단하라, 종교자유 보장하라, 우리 안에 지켜내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파도 타기처럼 옆에 쭉 한번 가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악법 독재! 악법 독재!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종교 자유! 종교 자유! 보장하라! 교회 탄압! 교회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우리 아이! 지켜내자! 지켜내자! 악법 독재! 결사 반대! 종교 자유! 보장하라! 교회 탄압! 중단하라! 우리 아이! 지켜내자! 우리랑서 왼쪽도 자기 반대기 시작!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규탄대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함성! 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서 잘 지켜주시고 휴지 남기지 않도록 꼭 가져가 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